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2루타 정도 친 게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때 사실 정유주나 화학주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그 시크리컬 산업 구조를 좀 이해를 했다면 유가가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테니까 정유나 화학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대박났던 사례. 가장 최근의 사례이긴 한데 그 이라는 회사에 올해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배터리 쪽으로는 확실히 많이 아셨겠네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저희 과에서 저랑 같은 회사를 온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반도체나 이쪽이 업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고 학교에서 이제 배터리에 관한 것을 대놓고 이제 학문에서 배우진 않았어가지고. 입사했던 게 몇 년도쯤이요? 저 18년도. 2018년에? 네. 그러면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네. 딱 만 4년 채우고 나왔어요. 본인의 그 신소재를 전공을 한 게 회사 생활도 회사 생활인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 쪽으로 더 도움이 되더라. 네, 저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딱 바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빠를 거고. 네. 운명인가? 운명? 네. 그럼 그쪽 투자로 좀 벌었어요? 그쵸. 거의 저는 산업 기술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으로 1루타를 쳤던 건 제주항공이었는데. 아, 그쵸. 근데 그거 이후에는 거의 다 기술주. 뭐 2차전지 소재 막 이런 쪽으로. 그쵸. 2차전지 소재나 제가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아,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쪽. 그쪽이면 2020년, 뭐 21년 초까지 많이 벌었겠네요. 그쵸, 좋았죠. 뭐 그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두산 퓨얼셀, 뭐 CS 윈드 이런 거 다 좋을 때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 했던 것 같고. 수소 풍력. 네, 그리고 저는 그때도 한 2루타 정도 친 게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딱 뭔가 수소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끼가 되게 많은 애였어요. 그렇죠. 이제 본업도 되게 잘하고 있고 아라미드라든지 화학 쪽에서 돈을 잘 벌고 이제 수소 쪽에서도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수분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어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봤었죠. 근데 약간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수소, 풍력, 코오롱인더가 하고 있는 뭐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유망한 거는 2020년이나 네.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은 기술 더 개발하고 있고 네. 뭐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가고 있고 네. 근데 그때는 막 1루타, 2루타 수익이 많은데 맞아요. 지금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런 걸 투자자로서 혹시 좀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항공이랑 코오롱인더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인데요. 네. 그때 사실 제주항공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코오롱인더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유주나 화학주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WTI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그 마이너스 유가가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해외 선물에 직접이 아니면 뭐 아니요, ETN 같은 거? 신한 그때 ETN 막 사태 때? ETN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그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시크리컬 산업의 구조를 좀 이해를 했다면 유가가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테니까 정유나 화학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코오롱인더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정유화학에 했어야 되는구나, 그게 시크리컬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죠. 시클리컬 투자의 필요성도 그때 느끼신 거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는 매크로 금리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이 다 좌우하는 장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럼 그때 이제 다 느껴보셨을 테고.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주식 투자자들 정말 바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기저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막 5만 가지. 네, 국내만 신경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유가도 신경 써야 되고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시경제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업황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오롱인더 같은 것도 지금도 유망할 거고 과거에도 유망할 거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과거에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확정되는 구간이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사업이 붙어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바텀을 찍긴 했지만 좀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데 거기에 밸류를 쳐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탑다운만 보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에 본인은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네. 업황이나 사이클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도 네. 비교적 일찍 깨달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본인이 어떻게 터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더 나는 이제 날 때부터 이런 거 다 알았다. 아니요 몰랐죠. 깨지고 막 이러면서 안 네. 거죠. 혹시 주변에 멘토 같은 분이 있어요? 다들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다 멘토로 삼긴 한데 저는 제 고집이 생각보다 좀 센 편이어가지고 오, 고집 세요? 고집 세요. 남들이 암만 이 종목 별로다. 암만 이 종목 좋다 해도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주관이 뚜렷한 편. 그런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까지 빠른 편은 아닌데 예.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주관이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생활할 때도 그래요? 아니면 투자 쪽에서만 그래요? 투자 쪽에서만 그런 거. 그래요? 평소에는 뭐 그냥 남의 말 잘 듣고 팔랑팔랑 하는데 잘 들어요. 근데 투자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실생활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고집 센 사람들도 투자 시장에서는 또 이제 팔랑귀어들기가 십상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를 때 뭔가 더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구나. 내가 잘못 알았나? 막 이런데 오히려 반대네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터디가 돼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똥꼬집? 똥꼬집. 똥꼬집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믿고 그런 것만 좀 믿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소문이 무성한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거 플러스 그 회사와 소통한 내용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본인의 뚜렷한 주관을 딱 세워놓고 투자를 한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주관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행인 거죠. 뭐 실패한 거는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제가 그때 아까 실패 경험 얘기해 주신 네. 것 중에 하나 또 있는데 그 종목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도 언급 드렸으니까 네네네. 블로그에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팔로우를 했던 종목인데 제가 그 종목에 굉장히 실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실망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언급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이미 리스크가 있다라고. 예.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배를 째겠냐. 라는 관점으로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해왔었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회사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예. 낌새를 차린 거예요. 무슨 그 리스크가 보였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그래서 이제 제 주관을 그때 딱 접었죠. 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똥꼬집을 접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의 추측만으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쵸. 이제 그 똥꼬집도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 추측이었죠. 투자자는 이제 유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면 주관인데 그게 네. 아니라 가능성, 추정만으로 맞아요.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배팅이고 맞아요. 고집인데 결국 근데 약간은 틀렸던. 네. 그러면 약간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그쵸. 정말로 다행히 거의 손실 안 보고 또 거의. 그럼 잘 됐네. 좀 운이 따르네요. 그죠. 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은 또 다 자기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주변 분들도 다 얘기하시는 게 운이 좋고 인복도 좋고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운이 좋다? 진짜 그럼 오늘 뭐 샀어요? 원래 실력, 뭐 재력 다 좋은데 최고 뭐냐? 세복. 세복은 아무도 못 이겨. 네. 그냥 오늘 샀는데 이따 보니까 뭐야 오늘 상한가 갔어. 이런 사람 있다고요. 맞아요. 네, 그건 아무도 못 이깁니다. 백날 스터디 해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알파로 있다면 그 기업 사례에 뭐였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아까 그 실패 사례요? 예. 네,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예스티라고. 예스티. 네, 요새 또 핫한 종목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 예스티라는 회사가 원래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본업은 살짝 조금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연결 회사 중에 예스 파워테크닉스라는 SiC 화물 전력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테슬라가 SiC 전력 반도체를 막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요거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스 파워테크닉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스티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아마 투자를 했을 건데 그게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연결 종속 회사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너무 업황이 좋아질 게 뻔하고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게 SK한테 인수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SK 쪽으로 매각을 한. 네, 매각을 해서 사실 그걸 믿고 예스티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계속 가져갔다면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가 됐을. 그러면 매각 발표가 나고 바로. 아니요, 발표나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네, 그냥 느낌인데 이게 하도 그 기업을 너무 이제 제가 막 오매불망 좋아하고 막 팔로우를 하니까. 네. 이제 그 주총할 때 주주총회 때 네. 이제 그 느낌이 뭔가 왜냐면 그 돈이 없었어요 예스티가. 네. 근데 SiC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선뜻 빨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SiC 시장이 확장되는 거나 얘네의 기술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자꾸 투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 투자하기 더 이상 힘들어 하겠다라는 게 뭔가 느낌이 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 회사가 연결 종속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걸 미공개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알았던 건 여론 아니고 정황을 파악을 했을 때 네. 이상하다. 네.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구나라는 네. 걸 캐치했다라는 네. 거죠. 야, 그렇게 사실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도 이거를 너무 팔로우를 심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디테일이죠. 네. 그게 디테일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도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하면서 블로그가 커졌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매각 발표되고 나서 이 글이 성지인가요? 진짜? 이랬어요. 본인 입으로 지금 자랑할 게 없어서. 야, 혹시 그 뒤에 또 대박 났던 사례,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쪽박이 될 뻔했는데 네. 그래도 좀 잘 피했던 사례고. 가장 최근의 사례이긴 한데 가장 최근은 아니고 최근 사례이긴 한데 그 사마이미늄이라는 회사에 올해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요? 올해? 네. 쪽박이 날 뻔했다 대박이 난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 2차전지 업황이 다 좋았으니까 간 것도 있지만 얘네가 알박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알루미늄. 근데 이제 그거는 알박을 얇게 피는 그 아변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변기가 한 대당 이제 400억 정도? 굉장히 비싸서 이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국내에서 알박을 하는 회사들이 4군데나 있잖아요. 네. 비상장사 2개, 그 다음에 사마이미늄, 디아이동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마이미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하고 도요타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상황에서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디아이동일이 어쨌든 경쟁사잖아요. 네. 근데 경쟁사에서 아변기가 쇼티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사업에서는 아변기가 곧 캐파이고 아변기가 곧 경쟁력인데 이거를 세 대를 들여오겠다고 LOI 공시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공시를 보고 패닉이 왔었죠. 왜냐면 사마이미늄이 그 아변기를 쉽게 사올 수 있는 그 1위 업체라는 게 굉장히 큰 혜자였고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티지다. 그리고 얘네가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아변기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경쟁상의 우위가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다른 경쟁상인 DI 동일이 세대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딱 LOI를 해버리니까 그 세대 도입이 DI 동일 사례. 네네네. 경쟁사. 네, 네네네. 경쟁사에서. 그래서
이제 좀 멘붕이 왔는데 사실 그게 뭐 들여오긴 하겠지만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한 번에 들여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LOI 공시기도 하고 이제 워낙 쇼티지인 상황에서 이제 사실 경쟁할 게 없거든요. 네. 워낙 쇼티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도 얘네대로 증설을 하고 사마이미늄도 사마이미늄대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하에 이제 그 당시에 사마이미늄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DI 동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꿋꿋이 버텨서 네.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봤었죠. 근데 요거는 그럼 올해 초 이야기.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투자 경력이 한 5년 정도였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종목을 뭐 3년, 뭐 5년 이렇게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거는 한 2년까지 보유했던 적은 있는데 네. 제가 그만큼의 긴 해안을 가지고 그 회사를 투자할 만큼 아직 내공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1년 정도 아니면 1년 이하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오래 안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매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몇 가지 이제 투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매도 시총을 좀 정해 놓기도 하고 1차적으로. 네. 근데 저는 그걸 항상 유동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수급이 예를 들어서 사마이미늄에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뭐 1루타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의 투자를 시작해서 1조에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 근데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수급이 막 계속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 네. 그러면 매도를 바로 하진 않죠. 1차적인 매도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수급 상황이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목표는 딱 정해놓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목표 시점이 시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실적 시즌 같은 때는 1Q 실적까지만 보고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기로 정하든 아니면 시가총액으로 정하든 뭐 이런 건 있지만 조금 유동적으로. 그리고 뭐 투자 아이디어가 손상됐을 때 아까 그 EST 사례처럼 네.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네. 사마알미늄도 어찌 보면 엑시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 뒤로 좀 주가 내려오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속으로 이제 잘 팔았다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희열을 얻는 순간이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지만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 그 안도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크죠.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심리는 참.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뭐 대기업이면 그래도 한 만 4년 다녔으니까 연봉이 뭐 꽤 괜찮았을 거고 지금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현금 흐름도 있을 거고 비교해 보자면은 어때요? 전업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딱히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단타를 이 정도 쳐서 현금 흐름을 이만큼 만들어야지라는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엑시트하면 돈이 생기면 내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뭐 한 집안에 가장이거나 뭐 부양가족이 많거나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싱글이니까 가능한. 제가 싱글이기도 하고 또 오래되지가 않아서 네. 전업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은 그 이런 현금 흐름을 막 빨리 창출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여유 있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생활비는 주식계좌내에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아예 그냥 생활비 통장을 따로 모아놨어요. 이건 주식에 절대 안 넣고 1, 2년간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게 생활비 통장에 돈을 그냥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1, 했어서. 2년 동안 그러면은 맘 편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놨어. 따로 떼어놨죠. 그럼 뭔가 뭐 배당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수익 난 걸 좀 옮겨 놓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진짜 떼어놨다. 원래 돈이 많았어요? 네, 아니요. 돈이 없는. 금수저? 아니요. 그냥 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예. 저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젊고 실패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이 정도 생활비 쓸 거는 떼어놓고 요 돈으로 주식 투자 해보자. 아니 아까 마통 쓴다면서요? 마통은 또 따로 쓰는 거고 생활비 통장은 생활비 통장. 이상한데? 마음 편하게 마통을 쓰면서 생활비는 따로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러게요. 근데 마통은 제가 거의 현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급하지 않게 네. 투자하는 약간 뭐 성격상으로 좀 느긋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그렇진 않은데 성격 급한데. 그래요? 근데 투자할 때는 꼭 그게 뭔가 투자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는?
본인의 성격이. 제 성격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회전율이나 이런 거 높진 않아요? 전업하면서 많이 높아졌어요. 전업하면서? 네, 많이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풀이 워낙 넓어지고 이제 좋은 종목들 정보도 많고 하니까. 종목풀은 관심 종목 아니면 보유 종목? 관심 종목풀이 많아졌죠. 보유 종목은 혹시? 보유 종목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시드가 크진 않아서 보유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려고는 많이 시도를 하고 10개를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가끔 이제 증권가에서 통계 같은 거 나오거든요.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서 네. 발표하는 거 보면은 20대, 30대 남성의 회전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제일 낮아. 유관기관 수수료, 세금 이런 거 많이 내서 그것만 아껴도. 맞아요. 근데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성향이 조금 공격적이기도 하고 남성성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쪽으로 가요? 주식 투자할 때요? 네네. 회전율, 근데, 일단은 제가 주식 투자 관리하는 계좌가 좀 여러 개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장기로 보는 계좌 하나 따로 떼어놓고. 나눠서. 네. 그리고 탐욕 계좌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용어를 아예 정해놨어요. 탐욕 계좌를 또 따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져가는 계좌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저의 자아가 새긴 거예요. 저의 그 남성성을 표출할 수 있는 탐욕 계좌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장기 계좌 있고 저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본 계좌 있고 이런 식으로. 본캐, 부캐 이렇게? 네. 야, 이거는 계좌를 분리하라는 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데 계좌는 뭐 나눠서 관리하세요 이런 게 있어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YST를 보고? 아니요. YST. 저희가 얼마 안 됐으니까 YST를.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도 그 얘기 해주셨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아이들 등록금용 통장, 이거는 누구의 무슨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목적의식 갖고 더 뚜렷해진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많은 투자의 대가분들도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오락성? 그 뭐라 하더라? 호모 루덴스라고 하나?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분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분리를 해놨다가 이거 가지고 자꾸 이거 막 옮겨. 아이 급해 막.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던 경험 없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현금이 만약에 빼놨으면은 탐욕 계좌에 더 넣는다든지 뭐 그러기는 하는데 섞이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더 넣는 게 그게 섞이는 거예요. 그건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나 이거를 확립해 나가는 네, 거죠. 맞아요. 꾸준히. 아직 네. 뭐 이제 5년 했지만 앞으로 50년은 더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초보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초보예요?